1945. 35년 동안의 일제의 억압과 질곡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강대국들에 의해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2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린내나는 6.25 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우리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다. 수많은 전쟁과들이 생겨났으며 우리 경제는 자생력을 잃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함으로써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해외했다. 그러나 국가를 재건하고 국가 경제를 일으켜야 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꾀하며 부산 정치파동, 4.4.5의 개방,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 등 온갖 정치적 부정과 탄압을 일삼았다. 이승만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1956년 민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자 이에 불안해진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에 있을 정부통령 선거를 대비해 선거 1년 전부터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개최될 민주당 선거 유세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등교시켜 영화 관람, 토끼 사냥 등에 동원하자 대구 지역 고교생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거센 항의 시위를 벌였다. (228) 대구 학생의원은 불의와 부정선거에 대한 최초의 항거로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1960년 3월 15일 마침내 정부통령 선거날이 밝았다. 이날은 장기 집권을 꿈꾸는 이승만과 이승만의 갑작스런 유고시 뒤를 이은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예정된 승리의 날이었다. 3.15 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추악하고 불법적인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첫째, 3사람 또는 5사람씩 짝지어 기표하고 자유당원에게 검사받는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둘째, 투표소 주변에 자유당 완장부대를 동원해 민주당 지지자에게 위협을 주는 완장부대 등장. 셋째, 잊지도 않은 사람을 유권자로 둔갑시켜 자유당에 투표하게 하는 유령 유권자 조작. 넷째, 총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자유당표를 미리 투표함에 넣어두는 4회 사전 투표 등 부정과 폭력이 난무했다. 민주당 마산지부의 선거무효 선언과 함께 시작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승만 정부는 무차별 진압에 나섰고 마산에서는 경찰의 사격으로 학생과 시민이 쓰러졌다. 무고한 시민과 학생의 죽음을 공산당의 책동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이후에 마산시 중앙부도 앞바다에 눈에 체류탄이 박힌 소년의 시체 한 구가 떠올랐다. 3월 15일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 군이 실종 20여일 만에 참혹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분노한 마산 시민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진실규명은 외면한 채 무고한 시민들을 연해 고문하였고 이에 자유당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4월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속된 동료학우들의 석방과 학원 자유를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인 후 귀가하던 고려대생들이 청계천 사가를 지날 때 경찰과 모의한
반공청년단이라는 정치 깡패들이 무차별 테러를 가해 수십 명의 학생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마저 폭력으로 진압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고대생 피습 사건을 계기로 자유당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피해 화요일이라 불리는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학생 시위대회는 경무대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부정선거 규탄과 학원의 자유를 요구했던 시위가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혁명의 대열로 바뀌고 있었다. 젊은 학생들은 전우가와 애국가를 부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시민들도 학생들의 대열에 합류했고 서울 시내는 온통 민주를 외치는 시위 대열로 뒤덮였다. 이 무렵 시위대의 숫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고 있었다. 경무대로 향하는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의 공방은 치열했다. 최루탄과 공포사격으로 필사적으로 저지하던 경찰의 1차 저지선은 민주신념에 불타는 학생과 시민들을 막을 수 없었다. 시위대는 경찰의 최후 저지선인 경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소방차를 앞세운 시위대와 경찰의 간격이 10여 미터로 좁혀졌을 때 경찰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경무대 사격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이 가해져 꽃다운 젊은 학생과 시민들이 수없이 희생되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반공청년단 본부와 외국 보도를 일삼았던 신문사를 불태웠으며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를 빼앗고 경찰 관서를 습격하는 등 항의 시위를 전개했다. 혁명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자 자유당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사법 무마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민심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4월 25일 독재 정권의 종말을 결정짓는 시위가 일어났다. 제자들의 희생에 가슴 아파하던 대학 교수들이 시민과 학생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온 국민이 벌기했다. 부산과 마산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동자, 농민, 구두닦이까지 민주를 향한 외침에 참가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진정한 염원이 전국에 물결치고 있었다. 4.19 혁명의 승리는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붉은 선을 위해서 꽃망울을 터뜨린 소중한 산물이었다. 4월 26일 서울 시내엔 삼엄한 경비 태세가 취해졌고 시위대의 규모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교수단 시위 이후 국민들의 요구는 이승만의 하야로 모아졌다. 4.19 혁명 때 경찰의 발포로 친구를 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어깨동무를 하고 시위에 참여했다. 경무대를 지키던 계엄부는 실탄을 장전한 상태였지만
처음부터 엄정 중립의 입장을 지키던 그는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 사태 수습이 불가능함을 알아차린 이승만 대통령은 마침내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마침내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이 승리하는 것이다. 새로운 민주시대를 염원하는 환호와 만세 소리로 전국이 들끓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화장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부통령 이기붕 리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이승만의 하야 후 허정 내각 수반이 과도 정부를 이끌었고 학생들은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 그리하여 1960년 8월 의원 내각제의 장면 내각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4.19) 혁명 이후 30여 년간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오랫동안 의거로 불리던 4.19 혁명에 대한 평가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야 비로소 그 의의와 정신이 재조명되어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공업묘지로서 서울시에서 관리오던 4.19 묘지도 성역화 사업을 거쳐 1995년 4월 19일 국립묘지로 승격함으로써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민주이념의 최고 성지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1997년 4월 19일 최신기법의 전시실 기능을 갖춘 4.19 혁명 기념관을 개관함에 따라 이제 국립 4.19 묘지는 민족자전의 통일국가의 정신적 가치, 자유, 민주, 정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산교육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불태웠던 4.19 혁명. 우리는 4.19 혁명의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19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다. 우리 모두 4월의 넋들이 외쳤던 애국 청정과 민주이념의 참뜻을 가슴속에 새겨 조국의 진정한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 않는 데 비로소 4.19 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완성될